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리뷰 차량은 볼보 V60cc 크로스 컨트리 차량이고요. 이게 제가 차가 엄청 높은 차량이 아니라 외건 타입이기 때문에 몸을 구부정하게 있거나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옆으로 나와서 차 전면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외건 타입을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선호하지 않고 지금 벤츠나 BMW, 볼보, 아우디, 폭스바겐 이 5개의 브랜드 중에 외건 차량을 자신 있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브랜드 볼보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BMW하고 벤츠에서 외건 타입의 자동차를 갖고 왔다가 아주 그냥 재고 때문에 할인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V60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방송은 이게 프로 모델이 아니라 일반 모델이기 때문에 실내를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많이 보여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프로 모델을 선택을 하시니까 가격이 그렇게 이 차량급에서는 꽤 많이 차이 나는데 엄청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뒷좌석 리뷰를 먼저 하고 뒷좌석 실내 공간이 얼만큼 크냐 그리고 외부에서 실내 모습하고 트렁크 공간 촬영을 조금 하고 바로 주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폐를 주지 않는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고요. 차를 어렵게 섭외해서 촬영하는 거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방송 보시기 전에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제가 최근에 타본 볼보 중에 진동이 제일 심하네요. 이게 가솔린 모델이거든요. 볼보 V60cc 크로스컨트리 T5 가솔린 모델인데 처음에 시동 걸 때 스티어링 휠에 진동이 살짝 왔고 지금은 별로 없네요. 지금 별로 없고 이 소리는 차체 전체가 떨어서 나오는 공명음입니다. 공명음인데 뭐 예민하지 않으신 분은 못 느낄 수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냥 디젤 같네요. 디젤 같고 엉덩이 꼬리뼈랑 등짝에도 진동이 좀 옵니다. 뭐 이건 좀 달려보면서 체크를 해보고요. 드라이브에 놨을 때 진동, 후진. 조금 심해진 느낌이긴 한데 어찌됐건 출발합니다. 불을 켜고 이게 이 차량이 요새 나오는 차들처럼 앰비언트 라이트 실내 무드등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조금 어두워서 조명을 켜고 주행을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에어컨 공조기는 22도에 맞춰 놓고 오늘 날씨 현재 기온은 25도고요. 날씨가 아주 습하고 좋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이라 그런지 좀 습하고 좋은데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말랑말랑한 차는 아니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시트 포지션이 프로 모델이면 제가 더 편하게 앉고
마사지 시트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일반형 모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뭐 가격대가 차이가 좀 나니까 방지턱 넘고, 여기는 이제 제가 맨날 리뷰할 때마다 오는 길인데요. 비포장 같은 시멘트길, 포장 수준이 상당히 안 좋은 시멘트길인데 요런 데서의 잔진동은 꽤나 또 잘 흡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가까이 보이는 거 보니까 광각 미러의 각도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실내에서 이 우우 하고 들려오는 소리 말고 잡소리가 어딘가에서 좀 들려오긴 하는데 여기는 워낙 극악의 도로니까. 그리고 낮은 속도에서 낮은 RPM. 정차 중에 뭔가 약간 디젤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는 주행할 때 낮은 RPM, 요 한 1000에서 1200rpm 갈 때 디젤 차는 무겁거든요. 그 느낌이 나진 않고요. 단단하면서 뭔가 잔진동이 막 디테일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 시트에서 전달되는 진동보다 스티어링 휠로 전달되는 진동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요런 데는 한없이 가솔린인데 정차했을 때만 왜 그렇게 좀 디젤 같은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이 차량이 지금 틴팅이 아예 안 돼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리뷰했던 다른 차량 대비 헤드라이트가 좀 굉장히 밝아 보일 수 있는데 틴팅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뭐 기본 헤드라이트가 어둡진 않아요. 어둡진 않은데 뭔가 어딘가에 이 시인성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어딘가가 조금 빈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속 페달을 놨을 때 바로 제동을 하진 않네요. 이 차가 엔진 브레이크가 바로 걸리진 않고 그대로 밀어주네요. 이런 낮은 속도에서도 스티어링 휠을 확 한번 길긴 길구나라는 느낌이 나는데, 외건 타입이라고 해도 저는 이 시야가 전면만 보이다 보니까 엄청 길구나 이런 느낌은 안 들고요. 이게 뭐 SUV 타는 느낌과 세단 타는 느낌의 중간 정도 같진 않고 그냥 일반 세단 같아요. 제가 지금 시트를 가장 낮춰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 세단 운전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느낌입니다. 똑같은 느낌이고, 소리 제동했다가 다시 가속, 상향등을 직접 켰습니다. 다시 제동했다가, 이게 속도가 방금은 약간 조금 바보짓하네 미션이. 다시 제동, 가속.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 간단한 방지턱. 근데 잡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야? 이게 잡소리가 계속 조금 신경 쓰이긴 하고. 드라이브 모드를 고성능, 다이내믹 이렇게 바꿔놓고 RPM이 유지가 되네요. 고성능 버전으로 해놓으니까 페달을 밟았다가 뗐을 때 다시 제동을 쭉 했다가 급가속. 그렇지. 이게 RPM이 계속 유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치고 나가는. 줄였다가 다시 급가속. 이게 이 차가 막 토크가 엄청 느껴지거나 우와 진짜 재밌고 짜릿하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이 스포츠 모드에 놨을 때 이 변속기 반응은 컴포트 모드와 완전 다르네요. 완전 다른데 조금 더 기름을 많이 뿌려줬으면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힘은 남아 돌아서 이거를 그냥 일상 영역에서 타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밟았을 때 느낌 나쁘지 않아요. 역시 가솔린이구나 이런 느낌이 나고요. 더 낮은 속도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낮은 속도에서 차가 길긴 길다 확실히. 이 볼보 XC60이랑은 또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XC60은 제가 SUV이기 때문에 일부러 뭐 스포츠 모드를 놓진 않았지만 이 커브길, 코너링 이런 데서의 반응,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운전자가 이 정도까진 돌아주겠구나 하는 그 느낌 있죠? 그 느낌 차이가 확실히 외건이랑 SUV랑 차이가 많이 나고요. 벌레가 많아가지고 실내도 이렇게 벌레가 들어와 있어.
자, 커브길, 으아, 요런데 커브 쭉 돌 때 요런 데서는 좀 차가 길구나 크구나 이런 느낌이 납니다. 다시 이제 컴포트 모드에서 RPM 쭉 떨어지죠. 급가속 발을 놨다가 속도 조금만 줄이면 RPM이 2000에 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는 RPM이 3000 정도까지 계속 유지가 됐던 모습에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변속기 반응 차이가 조금 있다. 더 빠른 속도 이럴 때 이렇게 확 줄였다가 급가속 요때 이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굉장히 많이 나는데 어찌됐건 간에 볼보 V60cc 재밌진 않다. 그냥 엔진이 뭐 나쁘진 않구나. 역시 가속할 땐 휘발유가 좋구나. 이런 느낌 정도이지 뭐 이렇게 이 차를 타고 어딘가 와인딩 코스를 가보고 싶다. 달려보고 싶다. 이런 막 운전의 재미에 대한 욕구가 뿜뿜 나오진 않는데 이 정도면 훌륭하죠. 이 가격대를 생각하고 이 차를 제가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적인 그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부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내 나이가 뭐 30대인데 뭐 20대인데 40대인데 외건 타입은 조금 그렇지 않나 뭐 이런 부정적인 잣대를 이 차에다가 들이밀고 리뷰를 해도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서 컴포트 모드에서 일반적인 속도에서 제가 급제동을 하는 걸 테스트를 하는데요. 한쪽 바퀴만 모래길로 이제 급제동을 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차의 자세 제어를 얼만큼 빨리 잡아주는지 그런 거를 보는 건데요. 일반 마른路面에서 급제동은 뭐 어떤 차나 요새 나오는 차들은 다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급제동 준비. 한쪽 바퀴에서 모래길에서 급제동. 어이구. 와, 먼지 앞에 쫙. 방향이 아까 요 정도 방향이었는데 요 정도까지. 이게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넷 끝이 보이지가 않고 사이드 미러가 꽤 이쪽 뒤쪽으로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 시리즈보다 작은 C클래스 3 시리즈보다 작은 그런 차를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시트는 왼쪽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폭은 조금 긴 편인데 이 스티어링 휠이 전면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시트 포지션이 아주 편하기 때문에 작은 차를 운전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급제동을 했는데 뒤에가 한참 남았다는 걸 그때 가서 느끼는 그런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느낌이었고 방지턱을 그냥 일반 사람보다 빠르게 한 35km 정도 속도 맞춰놓고 넘어볼게요. 35km. 오, 이 정도면은 진짜 훌륭한 건데. 자, 이번 방지턱은 꽤 커요. 40km. 오, 괜찮은데? 제 생각에는 벤츠 E클래스랑 비슷하거나 E클래스보다 조금 떨어지는 정도 수준 같아요. E클래스의 익스클루시브 기준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수준. E클래스의 뭐 아방가르드나 AMG 라인보다는 조금 괜찮은 정도.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막 스티어링 휠을 갖다가 바로 움직일 때 이럴 때는 확실히 차가 길고 볼보가 이쪽엔 좀 약하구나 이런 느낌인데 그냥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갈 때는 훌륭합니다. 훌륭하고 자, 뭐 이런 데를 이건 진짜 포트홀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느리네요. 요건 뭔가 주행하다가 앞에 뭐 사고가 났다 그래서 차를 확 피할 때 그럴 때 반응은 좀 아무래도 독일 차들보다는 늦습니다. 독일 차들보다는 좀 늦은 편이고 그래도 이 스웨덴 차가 이런 우리나라는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아주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울퉁불퉁한 길, 도로 포장 상태가 나쁜 길에서는 꽤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자 스포츠를 넣어볼까? 예? 스포츠 모드에서 수동주행. 꽤 재밌네 이건. 스포츠의 수동주행은 꽤나 재밌네요. 꽤나 재밌는 게 안 될 것 같으면서 되는 그런 느낌이 나서 그 부분이 좀 신박하네요. 신박하고 이렇게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도로에서 이렇게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이런 주행을 할 때 앞좌석에서 살짝 어질 뭐 이런 느낌 살짝 있고요. 뒷좌석에서는
멀미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볼보 V60이 뒷좌석 리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뒷좌석 시트가 높지가 않아요. 그냥 뒤에가 조금 앞좌석보다 낮은 느낌이다 보니까 전면 시야가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막 과격하게 할 때는 어이구, 멀미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속력 받고 이제 천천히 타는 모드로 소음에 집중을 하고, 지금 빠른 속도가 아닌데 노면 소음하고 풍절음이 같이 들어옵니다. 노면 소음하고 풍절음이 같이 들어오는데, 네, 다시 시내로 왔습니다. 시내로 와서 30km에 맞춰놓고 가는데 RPM은 한 1600 정도. 요럴 때 가솔린차 엔진 소리가 좀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속도에서도 이제 엔진 소리가 뚜렷하게 들리는 수준이고요. 그냥 정숙한 차는 아니구나, 확실히 좀 마력수가 높다 보니까 엔진 소음은 좀 있구나, 그런 정도고, 이 바깥 소음이 이렇게 먹먹하고 전혀 안 들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아마 차가 지금 많은 상태에서는 옆에 차들 뭐 디젤 차가 있었으면 그 소리까지 다 들려올 그럴 정도로 기분이 느껴지는데, 이 승차감이 아주 낮은 속도에서 갔을 때 노면을 받아들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스티어링 휠로 전달되는 진동이 아예 없진 않고요. 그래도 꽤 느껴지는 편인데 엉덩이에 오는 게 더 빠르게 느껴져요. 핸들보다는 엉덩이 쪽에 이 미세한 진동, 공기압이 마치 한 45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조금 듭니다. 조금 들고, 방향 지시등 소리만 봐도 XC60보다 이 소리가 더 큰 걸 보니까 뭔가 이쪽에 이 방음제가 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안전한 시간, 남에게 민폐를 주지 않는 시간에 외관 촬영하고 고속도로로 이제 올라가기 전에 다시 방송을 켤게요. 네, 이제 고속도로를 타러 가는 길인데요. 계속 주행을 하면서 그 하체 쪽에서 들려오는 배기 같은데, 정차 중에 있었던 그 버버버버버 하는 공명음 같은 소리, 그게 이제 주행할 때는 미세하게나마 좀 뭔가 압력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귀를 계속 자극하는 것 같아요.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주행하면서 한 번 딱 그 소리를 들으니까 지금 계속 들려와가지고 양쪽 귀를 동시에 그냥 뻑뻑뻑뻑뻑뻑 이런 식으로 자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요. 도로와 도로의 경계점 같은 데를 한번 제대로 달려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앞좌석에서 이 정도인데 뒷좌석이 더 심할지 안 심할지 그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서, 어린 아이들은 이런 부분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뒷좌석에 멀미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고속도로에 올라탑니다. 고속도로에 올라타는데 이게 주행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게 외관이 실내고가 낮다 보니까 제가 키가 187인데 허리를 상당히 구부리고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구부리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왼쪽 다리가 저려와요. 그리고 지금 80km인데 이 정도 소음이면은 점선에서 차선 변경하고 실선 진입, 여기가 시멘트 길인데 그 막 우구구구구구구 하는 주행하면서 저음의 압력 같은, 진동 같은, 공명음 같은 그런 게 미세하게 들어옵니다. 미세하게 들어오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방음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마다 차이를 느낄 수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못 느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볼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반자율 주행으로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좀 허리를 좀 쉬어야 되는데, 계기판 디스플레이랑 HUD에 조향하십시오, 핸들을 잡아라 이렇게 뜹니다. 핸들을 잡아라라고 뜰 때 스티어링 휠에 손만 갖다 대면 자동으로 이제 인식이 됩니다. 인식이 되고요. 이번 터널이 그 경계점이 꽤 심해요. 꽤 심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S클래스가 됐건 7시리즈가 됐건 뭐 X5가 됐건 GLE가 됐건 모든 차에서 이 두둥두둥 하는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들려오는데 방음이 잘 되어 있는 차가 이게 뭐 두둥두둥 하고 들어올 때는 그래, 방음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볼보 V60cc도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소음은 꽤 있습니다. 꽤 있는 편이라 가지고 속도를 조금 더 올려서 두둥 두둥,
이게 시끄러운 상태에서 두둥두둥하고 때리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좀 세게 느껴집니다. 세게 느껴지고 전방에 택시가 들어왔어요. 택시가 들어오니까 제가 맞춰놓은 속도보다 더 낮춥니다. 속도를 낮추고 차선을 이렇게 바꿔서 피하면 제가 세팅한 속도가 있으니까 가속 페달을 스스로 밟는데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이 상당히 훌륭해서 볼보의 반자율 주행과 벤츠의 반자율 주행이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 같고요. 가속 페달을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할 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시내 주행을 했을 때 그 가속에 대한 만족감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가속을 했을 때는 이게 실제 마력이 나오는 건가, 실제 토크가 나오는 건가 조금 의심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행을 오랫동안 하고 정차를 했어요. 정차를 했는데 시트 진동은 이 정도면 없는 편이에요. 시트 진동은 없는 편인데 지금 꽤 진동음이 들어옵니다. 이게 주행할 때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더 커지는 것 같고 지진기 어플을 켜고 지진기 어플에서 이 정도 진동이면은 제 생각에는 일반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 그런 수준의 진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에는 진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운전하는 사람이 진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는 아닌데 이 저음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계속 거슬려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가속을 세게 이번에는 좀 다이내믹한 운전으로 이 오르막에서 급가속을 했을 때 그렇게 출력에 막 만족할 만큼의 그런 출력이 나오진 않은 것 같네요. 차가 좀 굉장히 무거운 그런 느낌. 자, 가다가 방향지시 등을 키면서 확 이거는 조금 위험해 보일 정도로 차가 뒤뚱뒤뚱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차선을 확 이렇게 할 때는 이 차로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지금 속도가 엄청 빠른 속도가 아닌데 이 소음과 이 차가 이 하체에서 버텨주는 그런 부분하고 내가 차선 변경을 했을 때 이 흔들리는 부분 이런 걸 계산을 하면 얘는 100km가 그냥 100km입니다. 그래서 가속을 더 해서 추월을 할 때 막 도로 경계점에서 뒤에 막 날아다니네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올리시는 분께서 타시면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 시멘트 길이 아닌 아스팔트 길에서도 앞좌석 소음이 이 정도면 뒷좌석은 더 클 거거든요. 외건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선을 고속에서 확 바꿀 때 이렇게 뒤가 따라오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다시 한번 천천히 방향지시 등 한 6번 켜질 때까지 이런 주행을 할 때는 뭐 전혀 뭐 불편하거나 나쁘거나 뭐 그런 느낌이 없는데 갑자기 피해야 될 상황이 오잖아요. 갑자기 피해야지 하고 이렇게 할 때 이거는 불안할 정도이기 때문에 다이내믹한 주행을 할 때 일반적인 습관이 뭐 차선 많이 바꾸고 전에 탔던 차가 굉장히 단단했고 BMW나 벤츠가 한 대 더 있고 이러신 분들은 고속 주행이나 다이내믹한 주행이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만족하기 좀 어려운 차량 같고요. 일반적인 사람이 탔을 때는 만족할 수준이다. 이 정도로 딱 그냥 가격대에 맞는 차량이다.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간에 로터리 한번 돌아볼게요. 로터리를 꽤 빠르게 우와 이건 진짜 차이가 많이 난다. 반대쪽으로 뒤에 사람이 있었으면 엄청 힘들었겠네요. 자 이렇게 가다가 급제동을 일반 아스팔트 길에서 완전 세게 밟지 말고 그냥 뭐 갑자기 뭐 고양이가 튀어나왔다 이럴 때처럼 제동을 한번 세게 해보겠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지금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없는데 이런 데서 여기 뭐 주택가도 아니고 하나 둘 셋 평범하네요. 평범하고 뭐 이렇게 짐이 앞으로 확 쏠리거나
내가 몸이 뭐 밑으로 쭉 깔리거나 그런 느낌 없고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네, 어찌됐건 주행하면서 리뷰는 제가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짜자자자자 우짜 어이구 방지턱 오른쪽 커브길 좌회전 커브 거의 반 유턴. 어우 뭐 이 정도 도는데 끼기기 소리가 나네. 여기서 노면 상태가 진짜 안 좋은 길, 진짜 안 좋은 길, 뭐 공사판 수준. 자, 화면 떨리거나 이런 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요런 정도. 확실히 노면이 안 좋은 데에서는 이 차의 장점이 많이 보이네요. 운전하는 사람은 큰 차를 운전하는 기분이 전혀 안 든다. 그런데 이렇게 좌회전을 하거나 방지턱을 이렇게 넘거나 우회전을 이렇게 막 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과장해서 하는 겁니다. 뭐 이걸 보고 뭐 누가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찌됐건 요럴 때는 좀 긴 차, 큰 차를 운전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느껴지는데, 이 차량만의 매력은 분명히 있다, 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여기 잠깐 차를 세우고 볼보 V60cc, V60 크로스 컨트리 모델의 뒷좌석으로 왔고요.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중에 아쉽게도 일반 모델인데, 프로 모델에는 좋은 가죽이 들어가 있죠.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고, 일반 모델에는 컴포트 레더라고 하는데 그냥 말이 좋아 컴포트 레더지 이게 그냥 제가 볼 때 뭐 독고 가죽 뭐 이런 정도 급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냄새, 이 신차 냄새가 나파 가죽이 들어간 프로, 뭐 볼보의 인스크립션 이런 모델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너무 많이 나고, 이 만져지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딱 댈 때 이 느낌, 동네 가구집에 흔히 세일해서 판매하는 쇼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고요. 확실히 볼보의 장점은 가격에 비해 우수한 옵션, 이것을 이제 장점으로 보는 부분인데, 프로 모델과 일반 모델의 그 선택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크로스 컨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꽤나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운전할 때는 여기 천장에 조금 닿는데 키는 187cm입니다. 일반인보다 좀 큰 사이즈인데, 오토소닉스 방송이 다 제가 찍은 거니까 비교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뒷좌석에 탔을 때 파노라마 루프가 있는 차량은 요 끝에 부분에 공간에서 많이 손해를 보는데, 파노라마 루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뒷좌석은 천장에 막 달랑말랑하지 닿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헤드레스트가 꽤 크게 있어서 전면 시야가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을 때는 되게 좀 답답하고, 시트 포지션이 앞좌석이랑 뒷좌석이랑 비교할 때 막 엄청 높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 높아졌다고 하면 제가 천장에 닿겠죠? 이게 뭐 극장식 배열로 해서 공간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전면이 일반 이거는 세단이랑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고, 안전벨트 있는 이 B필러 부분, 위에 부분이 플라스틱은 아닌데, 생 플라스틱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막 보다가 대충 딱 봤을 때, 지금 뭐 밤이기도 하지만 대충 딱 봤을 때는 플라스틱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요. 뭐 실내등 여기 있고, 뭐 여기 트렁크 덮개를 이쪽까지 연장해서 격벽을 여기 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보여지고, 도어 손잡이 체결 상태 아주 훌륭하고 옷걸이가 따로 마련된 모습.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노트 8이 그냥 들어가는 그런 정도고요. 스마트폰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서랍이 또 있어요. 갤럭시 노트 8을 세로로도 놓을 수 있고, 가로로도 못 놓고 대각선과 세로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헤드레스트 각도 조절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 키에 이게 머리 끝에까지 덮이는 수준이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 신체 사이즈에 맞게끔 설계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등받이가 안에가 이렇게 조금 평평한 게 아니라 파져 있는데,
제 신체 사이즈에 딱 맞는 그런 느낌이고요. 레그룸도 상당히 여유 있는 편입니다. 이 정도 실내 공간이면은 이 차량과 동급인 5천만 원대 수입차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일반 모델이다 보니까 뒤에가 그냥 공조기도 없고 그냥 열선 시트 버튼만 있는데 열선 있는 게 어딘가 싶네요. 아이고야, 그물망, 컵홀더 아주 빠르게 나오네요. 이렇게 큰 컵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도어 포켓이 작네요. 이게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도어 포켓이 요런 물 넣기도 요런 거 한 2개 정도 들어가는 정도 공간이고요. 손잡이 위치, 문을 열고 닫을 때 도어 캐치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한 요 정도 있어야지 좀 여유로운 공간이다 싶은데 요 정도, 팔 살짝 구부리면 돼요. 뭐 요렇게 구부리면 되니까 이렇게 열고, 도어는 상당히 조금 열리는데 이 도어를 닫는 이거 보통 여기서 이렇게 닫고 싶은데 이쪽에 있어서 문을 닫을 때 이게 이 차량도 팔꿈치가 뒷바퀴 휠하우스에 닿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어깨를 열고 있다가 이렇게 자, 문 닫을 때 쭉 이렇게 닫아줘야 되는 차량입니다. 네. 다른 특이사항이 뭐 눈에 보이진 않아서 프로 모델이면 가죽 이렇게 만지면서 야, 이 급에 뭐 가죽이 이런 게 들어갔고 보여지는 게 좋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스크립션 리뷰는 방송에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XC60이긴 한데 그런 걸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빠르게 탑승을 해서 타고 내릴 때 얼마나 편하냐 이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탑승. 아우 아파. 엉덩이를 갖다 휠하우스에 제대로 부딪혀버렸네요. 아주 빠르게 탑승할 때 여기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불편했습니다. 어찌됐건 유아용 카시트를 우리가 설치할 때 해체할 때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진 않고요. 이 차에서 소리가 나는 건지 이렇게 전기장치가 돌다 말다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그냥 그렇다 치고, 시트벨트, 엄청 부드럽지도 않고 엄청 예민하지도 않고 평균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트벨트를 했을 때 어깨 위쪽은 조금 당겨지는 느낌이 나는데 배를 그렇게 심각하게 공격하는 느낌은 안 들고요. 가운데 좌석을 한번 앉아봐야겠죠. 가운데 좌석, 이야, 옆에 누구 탔으면 이러고 앉아야죠. 키가 187이니까 천장에 닿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안전벨트까지 한번 해볼까요? 다리를 조금 옆에 공간 침범하고 앉으면 솔직히 이 정도면 성인 3명이 뒷좌석에 충분히 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상 외인데 거의 XC60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고 이 천장의 개방감 그리고 타고 내릴 때 높이 요 정도만 차이를 느끼겠네요. 어찌됐건 제가 아직 감기가 다 낫질 않아서 목소리를 크게 못 내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미 방송 다 끝났네, 얘기 다 해버렸으니까 이 방송 외에 계속 지금 나갈 방송이 너무 많고 리뷰해야 될 차가 진짜 많은데 오토소닉스 채널은 1인 미디어 채널입니다. 게다가 지금 여름에 이 동네가 벌레가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도 2차 촬영하려고 저녁 8시부터 해 떨어졌을 때부터 밤 11시 반? 11시 반? 요때까지 계속 불 꺼놓고 있다가 좀 전에 켰는데 벌써 벌레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급하게 방송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올라갈 방송 아주 많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이번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다 놓고 찍어야 되냐? 다 버스가 저렇게 세워놨어. 저기다 세워놔야겠다. 어쩔 수 없이.
엄청 쏠려. 막 쏠리지. 느껴져. 운전하면서도. 분명 네가 이렇게 쫙 꺾어서 들어가는데 나는 계속 못 따라가고 있어. 시트 포지션은 편해. 딱딱하지 않아 시트가? 근데 나쁘진 않아. 소리가 너무 커. 아니 진짜 애들이 잠들다가 잠들었을 때 경기를 킬것 같아. 갑자기 세려버려. 뭔 소리야? 되게 인위적인 소리야. 진짜 싫어할 것 같아 애들이. 아유 되게 귀가 되게 거슬리는 되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네. 머플러에서 막 팍 하고 바람 나오는 소리. 내 웬만해서는 뒷좌석에서 손잡이를 안 잡고 있거든. 근데 지금 멀미가 나. 애들은 더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은 더 민감해. 여기서부터 찍어야겠다.